KJ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12만 7천 명이나 되는 영주권자들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사람들의 투표권을 박탈하자 이런 주장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. 그럼 왜 보수정당은 외국인의 참정권을 박탈하려고 할까?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금요일 일주일 전에 그 다같이 포럼인 제28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그 토론회 주제는 제1동포사회를 통하여 바라본 동포사회 참정권 활성화 방안 모색이었습니다. 이날 그 발제를 맡은 교수는 성공회대 그 조경희 교수입니다. 자, 이분은 그 제1교포 3세입니다. 그래서 그 제1교포 사회에 대해서 누구보다 그 잘 알고 계십니다. 그래서 이분이 발제를 맡았는데 그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한국 정치는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. 무슨 얘기일까요? 일본에서는 그 제1교포들에 대한 참정권을 지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본 그 제1교포들은 이 문제에 꾸준히 지금 싸워왔는데 일본 정부는 아직도 일본 정치권은 아직도 그 제1교포들한테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. 근데 한국에서는 이미 줘놓고 이걸 박탈하자. 그래서 한국 정치는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. 이렇게 뭐 얘기했던 겁니다. 자, 이 그 외국인 참정권 문제, 제1교포하고 한국에 있는 외국인 이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자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임기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. 일본 방문해서 당시에 우리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사람들한테 참정권을 줄 테니까 당신네들 제1교포들한테 참정권을 줘라. 상호주의로 실현하자.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한국에서는 2005년에 외국인 영주권자, 그러니까 3년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. 그리고 이듬해인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를 실시했는데 그 당시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법이 통과되고 뭐 제4회 지방선거에 외국인 투표하고 이럴 때 보수당에서는 별로 반대가 없었습니다. 당시에는. 근데 그 당시에는 반대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냐? 그 이유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4회 그 지방선거 때, 그러니까 2006년 그 선거 때 외국인 참정권자가 숫자가 6,726명이었습니다. 그 중에 화교가 6,511명, 절대다수 차지했죠. 거의 다 화교들이었죠. 이 화교들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전에 한반도에 왔던 사람들입니다. 그리고 냉전시대 이분들은 중국과 별로 거래가 없었고, 그러니까 한국 보수 쪽에서는 뭐 굳이 이 사람들한테 무슨 뭐 제한하고 이럴 이유가 없었죠. 그러니까 당시에 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은 5명 중국 국적자이면서 외국인 영주권자로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중국 국적자 5명밖에 안 됐어요. 자, 일본이 51명 가장 많았고, 그 다음 미국 뭐 10명, 뭐 독일이 뭐 2명 뭐 이렇게 됐는데, 하여튼 당시에는 보수당에서 별로 반대 안 했다. 그러다가 22년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가 있었는데, 갑자기 외국인 참정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12만 7천 명으로 늘어났어. 근데 12만 7천 명이라 이 숫자가 문제 아니라 이 12만 7천 명이 그 구성원이가 문제인 거죠. 왜? 이 11만 7천 가운데 조선족 영주권자가 79%를 차지하는 거예요. 이것이 문제된 겁니다. 그럼 이게 왜 문제되냐? 이 당시에 전족이 투표권자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그 보수 쪽에서는 그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뭐 외국인 선거권 뭐 중국 국적 뭐 80% 무슨 외국인 투표 뭐 이대로 괜찮나 이렇게 무슨 뭐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이제 청원했습니다.
그래서 뭐 몇십만 되는 사람들이 거기 이제 뭐 참여하고 뭐 그런 걸 알고 있는데, 자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22년 12월 1일에 그 외국인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 폐지를 추진하겠다,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자 그리고 그 김기현 당대표께서 23년 3월 취임연설에서 또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.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, 그 다음에 이 외국인 참정권 제한 이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, 그래서 만약에 야당에서 이 외국인 참정권 제한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총선 공약으로 이제 내걸겠다, 이러기까지 했습니다. 자 그러면 지금 그 국제적으로는, 세계적으로는 외국인 참정권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, 그걸 알아보면 이렇습니다. 국적을 불문하고 그 나라에 와서 거주하는 외국인 참정 참정권을 부여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서 22개 나라입니다. 22개 나라, 이렇게 22개 나라가 현재 외국인한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 특정 국적에 부여하는 거는 뭐 EU 연합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영국 그 옛날에 그 식민지였던 그런 나라들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거기에 한해서 이제 투표권을 부여하는데, 뭐 이런 나라들은 뭐 16개, 그래서 통분 38개 나라입니다. 외국인한테 참정권을 부여하는 나라가. 이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제외됐습니다. 미국과 일본은 정치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. 굉장히. 뭐 미국이 그 민주주의 무슨 저 본산지요, 뭐 민주화가 잘 됐어 무슨, 그래서 뭐 거기는 무슨 뭐 어떻게 선진적이요, 그 다 엉터리 이야기래. 엉터리 이야기입니다. 미국이 지금 가장 보수적이에요.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게 지금 미국입니다, 현재. 자 한국에서 이 보수 정당에서 그 투표권을 그 박탈하겠다, 그러면 무슨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?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 이유가 뭐냐? 상호주의라는 거예요. 상호주의. 무슨 말이냐? 중국에 가 있는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투표권을 부여 못 받는데, 우리는 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줘야 되냐? 그래서 이게 상호주의 원칙이 안 맞는다. 그래서 이 국내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투표권을 박탈하겠다. 이 상호주의를 내걸은 거죠. 상호주의. 근데 저는 이 상호주의라는 거는 핑계라고 봅니다. 이게 핑계. 보수정당에서 외국인, 그러니까 그 가운데 중국인이 많으니까 중국인이 그 참정권을 박탈하겠다는 그 이유가 상호주의, 저는 그게 주요한 이유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. 이건 핑계라는 거죠. 그럼 본질은 뭐냐? 본질은 반중정서입니다. 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중국하고 굉장히 관계가 나빠지고, 그래서 그 반중정서가 심한데, 그럼 그 보수 유튜버들은 또 어떻게 그 선전하냐? 국내 들어와는 중국인은 잠재적인 간첩들이다, 뭐 이렇게 막 주장합니다. 심지어 한심한 이런 주장. 그 다음에 뭐 전조 유학생 중에 무슨 간첩이 많다, 무슨 이런 뭐 가짜 뉴스도 막 퍼뜨리고, 그 다음에 무슨 중국인이 뭐 서울시장 뽑는 시대가 왔다, 무슨 뭐 이렇게 굉장히 그 여론을 호도하고 반중 정서를 부추기고, 그러면 이 보수당에서는 진짜 그걸 의식해 가지고 이제 중국인들이 뭐 투표권을 박탈해야 되겠다, 이것이 하나의 이유고, 또 다른 주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. 이 전적으로는 민주당 편이라는 이런 그 생각, 보수 쪽에서. 그래서 실제로 오세훈 현재 서울시장이 2020년 21대 총선 때 광진을에서 권민정 후보한테 패배당한 이유를 조은정들 때문에 졌다,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근데 이거 사실 아니에요. 그 득표수를 보면 전혀 그 조은정 투표와 관계없는 일인데, 사람들은 이런 진실을 안 믿어요. 진실. 여론 믿지 진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그 뭐 국무총리도 지내고 뭐 법무장관도 했고 당대표도 했고 뭐 대통령 대행도 해본 그 황교안 씨께서 외국인이 세금 안 낸다고, 대부분 사람들은, 국민들이 세금도 안 내는가 해요. 그러니까 진실에 대한 사람들 관심 없어요. 그냥 그 여론만 믿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 뭐 종족들이 그 지방선거를 뭐 좌지우지한다. 근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로 같은 경우에 구청장이 보수 쪽에서 됐어요.
그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? 근데 사실이 아닌데 이 조선족은 민주당 편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래 놔둬서는 안 되겠다. 이 사람들이 투표권을 박탈해야 자기네들이 유리하다. 이것이 본질입니다.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. 자, 일각에서는 외국인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다. 무슨 이야기냐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위다. 투표권 줘놓고 빼앗는다. 말도 안 되는 왜 이런 주장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, 그 다음에 영주권자는 명실상부한 지역 주민입니다. 지역 주민. 이 사람들 세금도 다 내고 뭐 그 행정명령에도 다 따르고 뭐 이렇게 주민으로 살아가는데, 이 사람들은 지방선거에서 자기네 그 마음에 드는 또 이런 그 지역 주민의 그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을 그 뽑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냐? 에? 뭐 이런 주장도 있고, 그 다음에 그 중에 79%가 동포인데, 에? 아니 이 사람들을 끌어안지 못할지언정 왜 이 사람들을 배척하냐? 에? 아니 이 요만한 이 동포들도 이제 뭐 포용 못하는 게 그 남북통일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 아니냐?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. 하여튼 그러면 보수는 왜 이 종족 싫어할까?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보수하고 진보를 이제 가르는 기준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, 지금 버스가 이제 만석이 돼가지고 오는데 정거장에 섰어요. 사람들 더 타. 그러면 보수 성향 가진 분들은 아이 뭐 비좁아 죽겠는데 불편한데 왜 자꾸 태우냐, 뭐 그냥 뭐 갑시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건 보수고, 아이 좀 불편하더라도 뭐 함께 갑시다. 이것이 진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잣대로 봤을 때 이 보수 쪽의 눈에는 조선 쪽은 그냥 불편한 승객인 거죠. 불편한 승객. 무슨 뭐 같은 동포로서 끊어알아야 되고, 무슨 뭐 더불어 살아가야 할 무슨 뭐 지역 주민으로서 뭐 이 사람들 뭐 어쩌고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. 그냥 불편한 승객이에요. 근데 보수는 자기네 울타리에 많이 이제 머무르는 거죠. 울타리. 뭐 미국도 싫고, 미국이 싫은 게 아니라 이웃 나라 뭐 중국도 싫고, 이 뭐 존족도 싫고, 뭐 같은 동포 이런 뭐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냥 불편한 승객인 거죠. 자, 그러면 지금 또 이제 한편으로 얘기를 하면, 제1교포들은 참정권을 부여받지 못해서 싸워왔습니다. 투쟁하고 많이 노력했어요. 근데 아직까지도 참정권 부여 못 받았어요. 근데 한국에는 제한종족들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투표권을 부여받았어. 그런데 이렇게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도 못 얹어. 무슨 얘기냐? 투표권을 가졌는데 투표를 안 하는 거죠. 투표율이 가장 높을 때 15.2밖에 안 됐습니다. 거의 투표를 안 하는 거죠.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이 자기네 뭐 투표권 갖고 있는 그 사실조차 몰라요. 뭐 이 한국의 정치권에서 홍보도 문제 있고,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객관 원인도 있고 주관 원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, 하여튼 이 이주민 사회가 정치 참여가 저조하다. 그러면 이대로 쭉 나간다. 그러면 이 조선족 사회는 성숙된 사회가 못 되는 거죠. 성숙된 사회가 되려면 정치 참여가 활발해야 됩니다. 그것이 무슨 뭐 반드시 무슨 뭐 국회의원이 나와야 되고 뭐 시의원이 나와야 되고 그런 게 문제 아니라, 투표권을 적어도 한국 그 국내 내국인들이 평균 이 수치는 가야 된다는 거죠. 더 높으면 더 좋고, 그래야 성숙된 사회가 된다.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시간에는 중국이 서양식 민주화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? 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, 제가 오는 7월 1일이 중국 공산당 창립 23주년이 되죠. 23주년을 맞아서 시리즈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